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근데 홍석현 씨랑 술자리를 가지신 게 개인적인 일로 그런 거는 내가 민감한 홍석현 씨든 뭐 누구든 간에 민감할 것도 없고 네. 내가 개인적으로 누구를 만나든지 그거를 내가 얘기할 이유도 없으니까. 홍석현 씨는 삼성의 로비스트고 그리고 지금 서울지검에 사건이 있잖아요. 삼성과 관련돼서요. 그게 아니, 좀 우리가 뭐 삼성을 내가 뭐 삼성을 봐줬어요? 아니 내가 뭐 특검에서 여기까지 오면서 삼성 관련 사건을 내가 봐준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네네. 내가 개인적으로 누구를 만난 게 사실이냐 아니냐를 내가 왜 우리 이상호 기자님한테 내가 왜 얘기를 해야 됩니까? 아니 개인적인 그거는 일로 치부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민적으로 판단에 나는요 내가 공적으로 내 업무와 관련된 일이 아니면은 네.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난 답변 안 합니다. 내가 이재용을 만난다고 칩시다. 네네. 내가 그래서 이재용과 관련된 사건을 내가 봐주는 게 아니라면은 만날 이유가 있으면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홍석현 씨를 만날 이유가 있었나요, 그날? 지금 들으신 내용은 지난 24일 고발뉴스가 단독으로 공개한 윤석열 검찰청장과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나눈 대화 녹취록 내용인데요. 우선 공개된 전체 8분 23초 분량의 녹취록 중 일부 부분을 발췌해서 들려드렸음을 알려드립니다. 녹취록 전문 내용은 고발뉴스 유튜브 채널에서 들으실 수 있는데요. 자세한 링크는 아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일 윤석열 검찰청장과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 간의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녹취록 내용은 지난해 11월 중앙미디어그룹 홍석현 회장과의 비밀 회동에 대한 질문에 윤 청장이 답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실로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검찰 최고 수장이 갖고 있는 인식 수준이라는 게 놀랍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자신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인 양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개인적인 만남이라고 항변을 이어갔는데요. 특히 그는 분노의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자신이 공인의 신분임을 망각한 듯한 모습도 과감없이 드러내 보였습니다. 내가 어떤 언론사 사장을 만났다고 칩시다. 근데 홍석현 내가 그거를 일반 전화하시는 분한테 지난 말을 들어보세요. 삼성에 윤수호라고 모더라한테 전화했어. 내 말을 들어보라 이 말이에요. 네, 말씀하세요. 내가 동아일보 사장이든 조선일보 사장이든 중앙일보 사장이든 한겨레 사장이든 만날 수 있는 거고 네. 내가 누구를 만났다고 할 때 다 내가 예를 들어서 한겨레나 경향 사장을 만났다고 칩시다. 그거를 조선일보 기자가 그 사람들 만나가지고 당신 어쩌고 하면은 내가 그 언론사 사장을 만난 거를 내가 확인을 해줘야 됩니까? 근데 그건 확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왜냐하면 한겨레나 경향 사장이 검사들한테 뇌물을 줬습니까? 한겨레나 경향 사장이 이거 보세요. 현재 지금 그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이 있습니까? 시중에 돌고 있는 분노조절 장애가 있다는 루머가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듣는 내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는데요. 특히 삼성 사건을 검찰이 수사 중인 상황에서 삼성과의 핵심 인사를 만나는 게 개인의 사생활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대목은 실소를 자아내겠습니다. 윤 청장과 홍 회장의 폭탄주 비밀회동은 4가지의 법 위반 소지가 있는데요. 공직자윤리법과 청탁금지법, 그리고 부패방지법과 부패방지권익법 위반인 거죠. 모든 공직자는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 2항 이해충돌 방지 의무에 따라 공직자는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윤석열은 자신의 관할 사건 이해 당사자들과 만나서 향응을 받고 비밀 회동을 한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윤석열의 향응 수수는 공직자윤리법과 청탁금지법 그리고 부패방지권익법을 위반한 건데요. 이미 이와 관련해서 시민단체들의 고발로 반부패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에 신고되어 청탁금지제도과 청탁조사팀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사적 만남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는데요. 특히 만남이 있던 날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4조 원이 넘는
고의 분식회계 사건이 고발된 당일이었습니다. 도덕적 불감증을 넘어 자신의 직무가 무엇인지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요. 필요하면 어떤 누구라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 독대를 2번이나 요청한 건가요? 일개 검찰청장이 일국의 국가 지도자에게 독대를, 그것도 거부당하니까 2번씩이나. 허세 장렬입니다. 그나저나 이상호 기자의 취재력은 정말 놀라운데요. 서슬퍼런 현직 검찰청장에게도 눌리지 않는 저널리즘에 감탄과 경의를 보냅니다. 지난 21일 서해 북방 한계선 인근 해상에서 실종되었던 공무원이 북한의 총격으로 사망하고 아무 동의 없이 화장까지 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야만적 행태에 커다란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이 피살당한 중대한 사건임에도 정부가 이렇게 깜깜이 모를 수 있는지 굉장히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동안 홍보했던 한라인 등 소통 채널은 허구였나 묻고 싶습니다. 정부가 북한에 대한 당당한 태도를 갖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전반에 대한 사건 과정을 갖다가 소상하게 밝혀주기를 갖다 바랍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너도 나도 튀어나와 마치 기다렸다는 듯 한마디씩 내뱉고 사라집니다. 구체적 대안도 현안에 대한 깊은 이해도 분석도 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짓거려대는데요. 꼭 메뚜기 떼들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유승민 전 국힘당 의원이 24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의 자격이 없다고 말했는데요. 또 김종인 국힘당 비대위원장은 국민 피격 후 3일간 뭐 했냐며 분초 단위로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여기에 하태경 국힘당 의원은 공무원이 살아있을 때 문 대통령이 서면 보고를 받았다며 구출 지시를 왜 안 했냐며 비난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누가 이런 얼빠진 군대를 만들었냐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너도 나도 한마디씩 거들며 정부 비판에 나섰습니다. 우선 북한의 비인간적이고 야만적 만행은 어떤 말로도 용서받지 못할 행위이며 반드시 이에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등의 후속 조치도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하지만 그 전에 저희도 짚어야 할 대목도 존재합니다. 우선 사고로 인한 표류였냐 아니면 월북 시도였냐 하는 점이죠. 물론 두 가지 상황 모두 어떠한 이유에서도 생명을 빼앗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판단은 달라지는데요. 지금으로서는 월북 시도였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도박에 빠져 수천만 원 빚에 시달렸다는 사실도 확인되고 있는데요. 또 이번 북한의 대응이 사전에 이미 예고됐다는 내용도 밝혀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접경지역 접근 즉시 사살 방침을 이미 예고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그러니까 사전에 이미 경고를 한 셈인데요. 저희가 그 내용을 알 턱이 없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북한의 이번 행위는 반인륜적 행위로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그 내용을 알고 하자는 거죠.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났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아야 비판을 할 거 아닙니까? 그냥 비판을 위한 비판은 소모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신발을 일부러 배에 벗어났다든지 실수에 의한 실적이라면 그러지는 않았겠죠, 아마도. 그리고 이제 어업지도 선에서 일하는 공무원으로 그 지역의 조류를 잘 아는 분이다. 어디로 흘러갈지 잘 안다는 거죠. 근데 당시 조류가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는 시간대였다고 해요. 그리고 구명조끼를 끼고 1인 부유물을 가지고 이제 물에 들어갔던 점이나 개인적인 생각 여러 고충이 있었던 걸로 전해지는데 이제 그런 정황들이 종합적으로 아마도 월북하려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추정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어제 국방위
국민의힘 야당의 한기호 원사도 월북이라 할 정황이 선명하다 이런 식의 코멘트를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그 유일한 탈출구가 월북이었다면 그것도 비극적이고, 그리고 그 선택이 이런 죽음으로 돌아갔다는 것도 비극이고,